반갑습니다. 네. 교회 안 오고 싶게 만드시네요, 계속. 네. 예, 반갑습니다. 소개 박보검 근처도 못 가는 네. 김민철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뵙고 오늘 두 번째 뵙네요. 저 혹시 지난번에도 오셨었나요? 아, 그래요. 아, 나름 좋으셨군요. 네. 예, 제게 주신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 않아서 무슨 이야기를 드릴까 이렇게 제가 한 10시간짜리 분량을 준비했다가 1시간짜리로 예,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제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 교회 청소년부 진짜 건강하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예. 그 어른들이 볼 때 답답한 시기가 중2는 그 기억나세요? 우리 아이들의 뇌가 리모델링 되는 가장 그 정점에 있는 시기가 중2거든요. 중2 손 들어보세요. 중2. 예. 예. 중2는 기질에 따라 다르긴 해요. 기질이 순한 아이들은 그냥 사춘기가 있는 듯하게 지나가기도 하지만 자기 내면에서는 다 이게 리모델링이 일어나죠. 그래서 중2가 많이 모여 있으면 어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굉장히 정상 발달을 목사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도 안 된다고 하시는 걸 보니까 또 아이들이 건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게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나중에 질문도 받고 할 테지만 그 제목이 뇌활동을 통한 공부 잘하는 아이 그리고 건강한 가정 이 큰 주제를 1시간 반 주시면서 저보고 말씀을 해라고 하시는데 굉장히 뇌가 혼란스럽긴 합니다. 그 중에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쭉 공부도 하고 또 아이들을 보고 이제 또 청소년들을 내담자로 오면 상담도 하면서 또 굉장히 문제 아이들이 많이 오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것 위주로 또 제가 공부했던 것을 가지고 몇 분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그 학생들이 꽤 왔네요, 그죠? 학생들이 또 와서 좋고 그러네요. 예, 넘겨주시겠습니까? 한 번씩 보면서 하겠습니다. 네. 그 늘 여러분 이런 강의나 있으면 저런 질문 많이 주고 받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예. 왜 공부를 합니까? 일단 우리 청소년들 빼고 우리 어른들 생각은 왜 공부를 이렇게 하셨나요? 그리고 왜 공부를 아이를 시키시나요? 이 좀 근원적인 질문이고 저도 뭐 정답을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뇌를 좀 들여다보니까 좀 답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또 성경을 들여다봐도 근접한 답을 좀 제 나름에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보시면 힌트가 나와 있긴 한데 이 사람이 태어나서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어났을 때부터 아마 그 전부터 그렇습니다. 학습에 대한 본능이 원래 있습니다. 공부를 그냥 도도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생존의 어떤 방식이 사실 공부입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 하는 공부는 어떤 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도 생길 수 있겠지만 공부는 원래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별 동의를 안 하시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왜 우리는 별로 하고 싶어 한 공부보다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공부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물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도 필요해요. 왜? 우리는 완벽한 그 공부의 욕구를 완벽하게 방해받지 않고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정말 내가 100% 공부가 완전히 하고 싶다. 그런 분이 없지는 않지만 그런 분 플러스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뇌를 들여다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10세가 오늘 좀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10세 이후가 대부분이죠. 또 지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10세 이후에도 적용되는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10세 이전에 특별히 하고 싶은 것을 충분히 하게 하는 아이들은 10세 이후에 해야 될 것도 되게 하고 싶어 하면서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10세 이전에 해야 될 것 위주로 시키면 10세 이후에 하고 싶은 게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게 되고요. 해야 될 것은 더 못하게 됩니다. 제 말씀 이해되시나요? 뇌가 뇌 발달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뇌 발달을 들여다보면
10세까지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틀을 만드는 시기인 것 같아요. 물론 그 나이는 조금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12세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요. 틀을 만드는 시기입니다. 여러 가지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이 공부와 연관되어서 중요한 틀은 하고 싶은 마음, 자기 주도성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도파민 학습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지 못하셨습니까? 요즘 뇌과학이 하도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그 뇌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죠. 도파민 학습법이라는 게 별것 아니고요. 원해서 공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원해서. 근데 이 동기, 욕구 그런 거는 외부에서 와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외부적인 동기가 주어지기도 하죠. 공부 잘하면 10,000원 줄게. 그게 외부에서 오는 동기 유발이잖아요. 그게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필요해요. 때로는 필요한데 그것을 계속 그런 식으로 외부에서 동기를 주면 내부에서 동기 자체가 안 생깁니다. 우리 뇌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부에서 동기를 가지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고 싶어하는 틀이 그냥 가져지는 시간대가 10세까지입니다. 이때는요 하고 싶어 하는 걸 만들면 돼요. 학습을 넣어주는 시기가 아니에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는 이제 4세, 3세부터 조기교육이다 해서 막 넣어주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오셨죠. 저도 우리 첫째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좋은 마음에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적기 교육이 중요하단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조기 교육보다. 조기 교육을 잘못하면 큰일 나죠. 굉장히 교만해지거나 공부하는 방법을 익힐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외워버려가지고. 제가 그 조기 교육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제가 지금 그래도 강의를 하고 또 의사로 활동을 하고 개념을 잘 만들 수 있는 이유가 제가 10세 이전에 틀을 참 잘 만들었어요. 그게 참 감사해요. 왜? 집에서 저를 방치했거든요, 거의. 실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방치하고 키운 아이들이 훨씬 공부를 잘해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지만 틀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만들 때 우리 뇌 안에 태어날 때부터 이 자기 주도성이라는 시작을 딱 이미 주셨거든요. 자유의지라고도 우리가 해요. 예. 그거는 그냥 잘만 컨트롤해주고 방해만 하지 않고 잘 밀어주고 좀 끌어주고 하면 지 기질대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못 들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아이를 키우라 뭐 이런 뜻은 전혀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가 그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을 잘 만들어 두면 그 아이는 10세 이후에 달라지는 삶을 살죠. 여러분 제가 무슨 성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기질상 성공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스티브 잡스 같은 분들이 하도 이제 유명하게 있게 이제 예로 드니까 그런 분들의 특징이 조금 세상에서 좀 이름난 분들의 특징이 10대 때 이미 천재적으로 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 시대를 좀 이렇게 섬겼고 이렇게 끌었던 사람들의 10세 전과 후를 보면 10세 한 15, 16세 뭐 이럴 때 10대 중반쯤에 자기만의 그 전문 분야를 만들어 버려요. 그런 아이들은 1만 시간의 법칙을 통해서 1만 시간 법칙 아시죠? 20대가 되면 정말 전문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20대가 돼야 전문가가 되라는 게 아니라 뇌를 설명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미 20대가 늦었는데 뭐 우리가 지금 무슨 전문가가 되겠습니까만은 그런 뇌 발달을 보니까 10세 이전에는 틀을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극단적인 학자들은 10세 전에 책 읽히지 말라 그래요. 우리는 리딩으로 리드하라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필독서 다 아시잖아요. 좀 과격한 학자들은 10세 전에는 어떠한 책도 지가 원하지 않으면 읽히지 마라 그럴 정도로 말을 해요. 근데 되게 의미가 있는 이야기죠. 표정들은 보아하니. 예. 그래서 오늘 아마 그런 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늘 잘 되는 아이들은 커서 하기 싫은 일에도 동기부여가 잘 돼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 나이에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영어 조기 교육이 없었습니다. 제가 5학년 될 때 6학년에 특별반 영어 방과 후 특별반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A, B, C, D 배울 때 전 3학년 때부터 영어를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영어를 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영어라는
단어를 외우는 게 왜 그렇게 좋았는지 저는 근데 그 틀이 그 전부터 제가 산과 들로 많이 놀러 다녔어요. 그냥 제가 내향형이라서 태어날 때는 지금은 좀 외향형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그때 저희 집이 산동네에 있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늘 보면 집 나와가지고 산에 다니고 산딸기 따먹고 이런 오감 체험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들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왜? 이 3세 이후부터 한 7, 8세, 10세까지는 오감 체험이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감 체험을 멈추고 학습으로 자꾸 체험을 주려고 하지만 발달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발달은. 그러니까 발달에 맞지 않게 키우시려면 조기교육을 좀 많이 시키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 조기교육 영어를 7세에 배운다.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왜? 7세에 그 적기에 맞게끔만 교육하면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고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틀을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아마 그런 게 기반이었고 또 엄마의 좀 이렇게 나중에 말씀드릴 만 3세까지 애착이 잘 되면 뇌 보호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뇌는 보호되어야지 공부를 잘해요. 그러니까 만 3세가 사실 중요하긴 한데 그거 지나도 괜찮아요. 지금도 뇌 보호 시스템을 가동하는 관계를 만드시면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는 틀이 만들어지긴 해요. 어쨌든 제가 그런 쪽도 괜찮았던 것 같고 뭐 이렇게 제가 성향도 누가 통제하면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많이 했었고요. 제가 좀 운해적인 사람인데 그러다가 3학년 때 우연히 영어를 접하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 제가 고3 때까지 거짓말 안 하고 영어만 했습니다. 고3 때까지. 저는 좀 이상한 사람이죠. 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언어를 제가 원해서 시작했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이면 할만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영어가 한 시기는 아니었는데 제가 영어 단어를 엄청 많이 이제 외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는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이제는 아닙니다. 통역기가 다 할 겁니다. 영어라는 언어에 비슷한 말, 반대말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의미 기억을 되게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의미 기억이 좋아야지 공부를 하면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의미 기억은 의미를 그냥 깨닫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미 기억은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제가 그 언어를 통해서 영어를 통해서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누가 영어 공부 시킨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죠. 그것만 자기 주도적으로 보상 시스템이 막 활성화되면서 영어만 하면 이게 보상회로가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새벽 2시 반까지 영어 공부하는데 자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약간 재수없게 보는 분도 지금 있는 것 같은데 공부를 좋아했다라는 게 아니라요. 좋아하는 게 틀이 있었는데 그게 영어였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어를 공부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틀을 제가 많이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중학교 영어 단어를 다 외웠었거든요. 영어 그 교과서를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중1 때 올라가면 늘 만점만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공부를 안 한 거죠. 너무 조기 교육을 제가 한 거예요. 선행학습을 너무 해가지고 재미가 없는 거죠. 이거 하나도 안 해도 중2 때까지 다 만점이었으니까. 근데 중3 때면 이제 달라지더라고요. 중3 때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공부 습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좀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올라와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다가 영어에 대한 로맨스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잊을 수 없어서 그것이 자기 주도성이 되고 그게 제 안에 욕구의 틀이 되고 그러면서 어른이 되어도 별로 재미없는 학문도 책 보면 되게 좋아하게 되는 그런 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는 거죠.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요즘 시끄러운 나라 일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저도 화가 많이 납니다. 부당한 일은 화가 나는 게 맞거든요. 그죠? 근데 그걸 보면서 행동에 대해서 화가 참 많이 나는데 그분의 존재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해봤습니다. 한번 이해해보고 싶었던 마음이죠. 근데 이제 그분이 제가 말하는 그분이 누군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분이 어린 시절을 한번 그냥 이거는 그냥 겉으로 보는 그분을 추측해 보는 겁니다. 제가 맞지는 않는데 추측해 볼 때 분명히 부모님이 바쁘셨잖아요. 아버지도 너무 바쁘셨고 나중에 지금 쭉 돌이켜 보니까 그분의 정서 상태를 여러분들 보시면 정신과 의사가 봐도 공감 제로시거든요. 공감을 하실 능력이 없으세요. 그게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공감은 받아본 사람이 알게 되고 공감을 받아본 사람은 공부를 잘하되 히틀러처럼 잘하지 않고요. 빌 게이츠처럼 잘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감이라는 정서적인 틀 없이 욕구 없이 이분은 그렇게 자랐던 것 같아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외롭잖아요, 정서적으로. 안 그래도 못 받았는데 그럴 때 이제 등장하는 그분께서 등장하시니까 그분에게 예속되는 거 정서적으로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계속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자라온 거예요. 그런 정서가 빈약한 분들은 첫째 꿈을 못 꿔요. 야망은 꿔요.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마 목표였을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삶을 사는 것은 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꿈을 꿀 능력이 없으셨던 거예요. 정서가 틀이 안 만들어지고 욕구 틀이 없는데 똑똑하게 되면 최악이 히틀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히틀러가 딱 그랬거든요. 머리는 너무 좋아. 지성은 너무 좋아. 똑똑하죠. 그런데 정서적인 따뜻함이 없으니까 사악해지는 거죠. 더 사악하게. 진정한 사이코패스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냥 욱해서 누구 죽이는 분보다 정말 이 고도로 이렇게 통제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진정한 사이코패스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서 틀, 욕구 틀, 그러니까 그 정서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정서는 정서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정서는 삶의 의미가 들어있고요. 정서는 가치가 들어있고요. 자존감이 들어있는데 이런 것은 바닥인데 똑똑하니까 똑똑한 것으로만 모든 것을 커버하려고 하는 거죠. 사상 누각이 되고 그것이 수년간 반복되고 결국 목표는 이루었는지 모르지만 전혀 국민들에게 공감하실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그런 분들은 뭐가 잘못인지도 잘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지로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 내 뇌에 모든 구조가 연합되는 틀을 통해 인격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공부는 인격적이 되지 않으면요, 똑똑해서 성적은 잘 맞을 수 있는데 공부를 못하게 돼 있어요. 평생을 따져보면 그 사람의 평생에 후반부로 갈수록 되게 안타까울 것 같아요. 자, 너무 나가나요 혹시? 제 말 이해되세요? 뇌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 뇌를 만들 때 원래는 이것이 잘 소통하고 연합되고 하나 되게 만들었는데, 예수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뇌가 구조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따로 놀려, 따로. 감정 따로, 생각 따로.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이 따로 놀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도 따로 많이 노는 거죠. 그러니까 일관되지 못하는 비인격적인 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비인격적인 틀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러다 보면 오는 결과들이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런 영향력이 커질수록 그죠, 또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성적 올리기 위해서 오늘 이 강의를 오셨다면 큰 도움 못 받으실 겁니다. 이 강의 듣고 공부 잘해지지 절대 않습니다. 만약 이 강의도 공부를 잘해지는 그 공부라면 가짜 공부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죄송하지만 이렇게 내가 강하게 말을 하죠. 네. 예. 자, 제가 드린 말씀이 서론이자 대체적인 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강조하는 게 관계라는 게 공부의 기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그분에 대한 이해가 되겠죠. 이 뇌를 연구해 보면 재밌는 게, 이 그림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1, 2, 3, 4라는 레벨이 있는데 저 부위가요, 어떤 부위냐면 어릴 때 엄마와 아이가 관계를 통해, 애착을 통해, 사랑을 통해 발달하는 부위인데, 저 부위랑 똑같은 게 무슨 부위냐면 주의력 부위예요. 집중력 부위예요. 이게 뭘 시사하겠습니까? 관계가 안정적이지 못하면 이 사회적 뇌라는 사상, 편도, 전대상의 안화, 전두엽이 하나님 사랑, 엄마의 사랑으로 뇌 보호 시스템을 가동시키지 못하면 집중력 자체가 잘 안 나온다는 겁니다. 공부의 기초는 뭡니까? 집중력 아닙니까? 여러분, 집중력이 없으면 이 관계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잘 안 되는데 이게 뭐 하고 싶어집니까? 그죠? 관계가 잘 안 되면,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학습과 공부는 성인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저 같은 사람에게 사역이자 이런 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안 되는 데는 관계, 성경적인 원리랑 똑같죠. 관계가 안 되면 공부도 안 되게 돼 있는 게 맞습니다. 관계가 안 되는데 공부를 잘한다? 사상 누각이라니까요. 그게 최악의 경우는 히틀러나 저게 대통령같이 된다니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3세를 우리가 다 지났기 때문에 이 누군가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기뻐해주는 그 관계를 많이 누리셔야 된다. 저는 그게 예수님하고 제일 맞다고 생각하고요. 사람하고도 그런 걸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끼리는 서로 기뻐하고 기쁨을 주기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이제 성과가 잘 안 나오죠. 자, 그게 바로 뇌 보호 시스템이었고, 이 뇌 보호 시스템이 잘 가동되는 사람들은, 만 3세까지 이 틀이 많이 만들어진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자살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경을 통해 더 강해집니다. 이 뇌 보호 시스템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안에 보면 엔도르핀도 나오고 도파민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와서 우리의 면역력도 올려주고 회복 탄력성도 올려주고 공부도 잘하게 되는 틀이 된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못하시면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관계부터 정립을 하시면 좋겠고요. 넘겨주십시오. 자, 관계적 기쁨을 통해 3세의 아이가, 어차피 하나님의 아이에게 자기 주도성을 주셨고 탐구력을 주셨고 호기심을 주셨는데, 이것이 꽃이 피려면 관계적인 기쁨을 공급받아야만 꽃이 피고 주의 집중이 잘 된다니까요. 그게 꽃이 펴야지 그 다음에 공부를 좋아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리 공부를 들이밀어 보세요. 좋아해지는가? 더 지루해지죠. 이 기초가 없이 공부를 지금 다시 억지로 시키면 아이들은 더 뛰쳐 나갈 수밖에 없죠. 이 질서가 어긋나면 공부는 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하면 성적은 올 수 있죠. 어떻게 된다고요? 뿌리 없는 그런 공부 잘하면 된다니까요. 그럼 나중에 의미 있는 일을 안 해요. 의외로. 그냥 돈 벌고 잘 살고 여기서 끝내요. 그런 자녀 우리가 만들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자녀가 목표인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다죠. 뭐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런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야, 너 나중에 커서 공무원 해, 공무원. 왜요? 편하대 공무원 해. 그러면 이제 아이가 얘하고 공부하고 공무원 되잖아요. 공무원이 편합니까? 안 편하거든요. 그럼 아이는 편한 공무원이 목표였잖아요. 꿈이 아니라. 그럼 그 편하지 않는 공무원을 하면서 삶이 무너져요. 왜? 자기는 편할 줄 알아. 이게 무의식에 딱 들어온대요. 그래서 어릴 때 우리가 어떤 그 방식으로 공부를 시키느냐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다면서요. 너 전 세계를 위해서 뭐 할래? 이게 질문이랍니다. 비전을 심겨주는 질문이죠. 편하게 네가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게 공부해라. 이런 게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해서 네가 뭐 할래? 그런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을 한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분위기가 이래. 자, 그러면 타고난 자기 주도성이 부여받았다 말씀드렸죠. 그게 자꾸 자기 주도성을 키워줄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수밖에 없고요. 내 삶이 참 가치롭구나. 실패해도 괜찮아요. 자기 주도성이 있으면.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는 사람의 스토리가 생겨요. 이 나라는 사람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진짜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보상회로가 되게 발달을 합니다. 자기 주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하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럼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억지로 시키면 작은 것을 실패하면 잘 넘어져요. 실패도요, 지가 원해서 해서 실패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미끄럼이 돼요. 원해서 할 때는 기대하면서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원한다라는 것은 이것의 결과를 기대하는데 좋은 기대를 하다가 실패하는 것, 이게 너무 좋답니다. 그게 뇌과학적으로 굉장히 사람으로 하여금 도파민을 많이 나오게 해요. 도파민 오늘 좀 나올 건데, 도파민이 뭐냐면 기초적인 이 신경전달 물질인데 도파민이 하는 역할, 여러분 지금 집중하고 계시죠? 여기 도파민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졸릴 수 있잖아요. 그럼 코티졸로 바뀌는 거예요. 이 코티졸은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대부분 자잖아요. 왜? 도파민이 안 나와서 그래요. 왜? 재미가 없으니까, 흥미가 없으니까, 자기 주도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결국 뇌는 도파민 아니면 코티졸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도파민 안 나오면 코티졸 나오죠. 그래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그런 애 깨우지 말라 그러죠. 깨우는 건 죽이는 행동이라는 거죠. 도파민을 나오게 해서 깨우든가 코티졸을 없애주든가 해야 되는데 코티졸은 그대로 풍만하게 나오는데 그걸 깨운다라는 건 아이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도파민이 흥미, 자기주도적, 보상, 집중, 열정, 이런 하나님 주신 좋은 호르몬이에요. 이 도파민의 특징, 우리 몸의 모든 신경전달 물질은 많아지면 알아서 조절해서 다운시킵니다. 도파민만큼은 어떠한 것도 다운시키지 않아요. 도파민은요, 끊임없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무한한 것과 유사해요. 도파민은 끊임없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관건입니다. 왜? 어쨌든 우리 뇌는 도파민이 나와야 돼요. 근데 도파민이 나오는 큰 두 종류가 뭔지 아세요? 학생들에 있어서 공부 아니면 중독이에요. 다시 말하면 공부 로맨스를 만들어 공부를 통해 도파민을 나오게 하지 않으면 백발백중 뭘 한다? 중독으로 가요. 왜? 우리는 도파민을 못 살기 때문에 양질의 공부를 통한 도파민이 없다면 되게 질 낮은 중독을 통한 도파민으로라도 위안 얻고 싶은 겁니다. 정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들이 오락을 많이 하잖아요. 도파민이 부족해서 그래요. 도파민 만들려고. 도파민 부족하면 술 먹어요, 여러분들. 도파민 부족하면 담배 펴요. 도파민 부족하면 욕해요, 막. 이렇게 그런 게 짜릿하거든요. 그러니까 짜릿함을 유발하는 행동을 자꾸 하고 문제 행동을 막 일으켜요. 왜? 도파민을 좀 느끼려고. 근데 어릴 때부터 제가 말한 틀을 만들어서 10세 전에는 아이들이 큰 문제 행동을 잘 안 일으키니까 이럴 때 틀을 잘 만들어서 자기 주도성을 준 아이들은요, 문제를 일으킬 만한 뇌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중2 때는 리모델링 되면서 그런 애들도 문제를 일으키긴 합니다. 그건 정상적인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보상회로를 강화시키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면 좋더라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하면 좋은 건 계속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보상회로와 예배랑 맞물린 사람들은 축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배 오는 게 되게 사모되지 않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보상회로와 예배가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 올 때 지루한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코티졸하고 이게 맞물려 있는 겁니다. 빨리 이거 도파민으로 바꿔야 돼요. 예. 예. 심플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사람 만나는 게 좋다. 그럼 관계적인 도파민을 잘 누리는 사람이고요.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나가 딴 걸 하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은 비관계적인 물질이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 특징 어릴 때부터 엄마가 죄송하지만 이거 대라 저거 대라 자기 주도성 누르고 엄마가 볼 때 이게 오라 이거 해. 그럼 아이들은 자기 주도성이 펼쳐져야 될 10대 전반에 그게 안 되니까 자기 주도성이 죽는 건 그 사람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밀접해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성을 죽이고 누가 하라는 좋은 것만 하고 자란 아이들의 특징 커서 뭐 된다고요? 어릴 때 해야 될 것만 하면 커서 뭐 된다고요? 하고 싶은 게 없어져요. 하고 싶은 것도 못 해요. 하기 싫은 건 아예 생각도 안 해요. 그럼 어디로 가죠? 대표적으로 중독으로 가죠. 왜? 도파민을 느끼고 싶으니까. 그래서 특별히 10세 전에는 10세가 지난 친구들도 잘 들어야 되는 게 그때 못했던 걸 지금 해야 돼요. 그래야 기초를 쌓는 거예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가서 문제집을 펼치기도 해야 되지만 그거는 활동 중에 마지막 활동일 수 있어요. 그것도 같이 해야 돼요.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 전에 결핍되었던 걸 부모님과 의논하세요. 그래서 공부 의욕을 극대화시키는 작업들을 사실 하는 게 10대 전반이죠. 10대 전이죠. 그래서 오감, 뇌 자체가 발달을 보면 한 4살이 되면 여러분 두세 살부터 언어가 발달되기 때문에 분명히 언어적인 연습도 해야 돼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주도성보다 뛰어넘게 그런 좌뇌적인 학습을 강요하는 것이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감 체험, 오감은 운해적인 거예요. 전체 체험도 운해적인 겁니다. 좌뇌 운해가 뭔지 잘 모르시죠? 자연을 통한 느낌들 운해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좌뇌와 운해가 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좌뇌는 여러분 생각하는 그냥 학교의 학습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운해는 자연활동, 전체 체험, 재밌는 것, 같이 노는 거, 수다 떠는 거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하죠. 공부도 하고 놀고. 10대 전에는 10살 전에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플레이, 노는 거. 그것도 이제 공부하는 식으로 노는 것도 이제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느낌을 많이 느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뇌가 발달할 때 아까 앞에서 여러분들 1, 2, 3, 4단계가 있으면 1단계가 뭐냐면 느끼는 영역이에요. 이때에 이 시상을 통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먹어보고 아파보고 엄마 품을 느껴보고 이런 느낌이 기반이 돼야지 그 아이의 뇌에 기초적인 아주 탁월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공한 친구들,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돈 많이 버는 건 아니고요. 정말 세상을 이롭게 하는 분들의 어린 시절 들여다보면 다 이런 경험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알파고 나와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 새마을 운동할 때는 좌뇌적으로 열심히 하면 됐던 때예요. 근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전체 뇌를 활성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에도 전체 뇌를 활성화하는 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 뇌를 활성화하지 않고 왼쪽 뇌만 활성화해서 공부한다. 시대 못 따라갑니다. 전체 뇌, 특별히 우뇌를 더 활성화할 때 창의가 만들어지고 아주 스피리추얼한 아주 이렇게 그 동물적 감각의 특별함들이 느껴져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가야 될 방향이긴 해요. 근데 몸의 느낌과 정서를 무시당하면 이런 창의와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오게 돼요. 원래 무슨 말이냐면 좌뇌적인 학습만 많이 하면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학습의 양만 병렬적으로 많이 늘어놓을 뿐이에요. 그러면 뺐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학습은요 믹스돼야 되거든요. 통섭형 인재라는 말이 있죠. 여러 가지 분야를 합쳐서 자기 안에서 섞어서 쓸 수 있는 그럴 때 창의가 나오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오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대가 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0세 전에는 그것에 기반이 되는 느낌, 만지고 이거 여러분 아무리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죠. 책은 위험하다고 적힌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책을 읽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가 좋아하는 책은 무조건 읽히면 돼요. 어차피 지가 흥미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필독서라고 해서 너무 본인이 전혀 기본 지식도 없고 근데 이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읽으면 책에 대한 로맨스가 뚝뚝뚝 떨어지죠. 왜? 재미가 없으면 지루할 거 아니에요. 지루하면 코티졸이 나와요. 스트레스 오르면 그럼 잔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책 하면 뭐예요? 코티졸. 이게 연결이 된다니까요. 이게 연상이 돼버려요. 그럼 재미는 더 없어지죠. 근데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우린 아이는 15살인데 그럼 지금 공부를 안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고. 그럼 지금부터 하면 돼요. 지금부터 흥미를 유발하는 일로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공부 지금 못해요. 하면 더 죽일 겁니다. 너무 내가 단호한가요? 왜? 늦더라도 지금부터라도 흥미를 살리는 게 아이를 살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살하는 아이들 왜 자살하겠습니까? 이 코티졸 때문에 자살합니다.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억지로 하니까 자살해요. 너무 많은 양을 적기도 아닌데 많이 하니까 자살한다고요. 왜? 못 감당하니까. 아이들이 감당하지 못할 때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몰라요. 우리처럼 담배를 피겠습니까? 담배를 피네. 그런 방법 잘 몰라요. 애들 터널 비전이기 때문에 목숨을 끊으면서 요즘은 이제 그 자살 연령이 10세 전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이게 미치고 발작 뛸 노릇입니다. 이게 모든 교육에 그런 우리 교육 참 좋은 교육이 많이 있어요. 공교육도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역사가 100년 넘었는데 얼마나 좋은 게 많겠습니까? 많은 단면, 안 좋은 단면을 우리가 보는 거죠. 넘겨주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전뇌적인 학습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더 왔습니다. 원래도 그랬어요. 사실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부터 그런 걸 원하세요. 예수님이 딱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내는요 굉장히 하여튼 놀라워요.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전내적으로 활동하는 그분이신데, 그래서 이전에는 집중해서 잘 외우면 잘 되던 시대에서 공부가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집중이 아닌 몰입의 시대로 왔습니다. 집중과 몰입의 차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집중은 뭐냐면요, 스키 타기 위해서 그 정상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성실하게 집중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써요. 이때는 노에피네프린을 했더니 집중의 호르몬이 많이 쓰이는데, 몰입은 뭐냐면 그 단계를 딱 넘어가는 거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것 같은. 집중을 통해 10가지를 우리가 익힐 수 있으면 몰입은 수백 가지를 익힐 수 있습니다. 몰입과 집중은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 우리 내려주실 때 내 전체가 질서를 잡아서 뭔가에 집중하면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 몰입은요 상상을 뛰어넘게 해서, 몰입을 해서 1시간 공부한 거는 여러 날 공부한 것보다 훨씬 파워풀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하는 이유가 몰입해서 그렇거든요. 그럼 딴 과목은 몰입을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문 빵점이고요. 제가 국어는 엄청 밑에서, 국어는 제가 진짜 못했거든요. 너무 공부를 하기 싫어가지고. 수학은 영어 덕분에 조금 같이 했고요. 수학 영어만 조금 했고 나머지 과목은 저는 진짜, 제가 삼수를 했습니다. 영어는 만점 받는데 딴 거는 다 빵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특이하죠. 저처럼 해란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전혀 아니니까. 진짜 틀을 다행히 이제 감사한 게 그나마 내 안에 있었던 그 틀 때문에 제가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삼수하면서 이제 좀 이게 철이 좀 드니까 회복을 해서 제가 대학도 가고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몰입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몰입에 대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몰입을 정말 잘하면요 이게 예수님께도 몰입하는 삶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단순 집중하는 예배는 힘들어요.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언제부턴가 무아지경은 아닌데 뭔가 이렇게 평안함 가운데 이렇게 흘러가는 예배들, 그죠? 그걸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뇌가 몰입을 하면 주님과 더 잘 만난다는 말은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그 관계 가운데 몰입을 할 때 이제 그런 몰입은 되는 거예요. 뇌를 가지고 영적인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몰입의 시대로 가야 되는데, 이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더더군다나 어릴 때부터 오감, 전체 체험, 맞아보고 이렇게 좀 이렇게 배고파 보고, 제가 좀 설명드릴 겁니다. 10세 전에 아이들이 배가 많이 고파 봐야 돼요, 여러분들. 요즘 아이들 우리가 배 안 고프잖아요. 배고픈 걸 참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다 갖다 바치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아이가 잘 자랄 줄 알죠? 아닙니다. 뇌는 그렇지 않아요. 뇌는 아이가 배가 고파가지고요, 엄마 밥 줘. 그럼 엄마가 네가 차려 먹어라. 그럴 때 뇌가 되게 좋아집니다. 진짜요. 안 믿으시는데, 왜? 10세 전에 배가 고파가지고 아무도 안 해줘.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짜증내면 자기가 이제 뭘 해먹습니다. 10세 전에 해먹을 수 있거든요. 9세 정도 되면. 이제 일단 들어보십시오. 뭐 5세를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지 나이에 맞게끔 시켜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가 배가 고픈데 마치 사냥하듯 찾아가서 찾아 먹고 배가 부르면 어떤 마음이 있냐면, 힘들었던 걸 극복하고 보람이 생겨요. 그런 아이들은 커서요 동기부여가 잘 돼요. 힘든 것에 낙오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게 되는 습관을 10세 전부터 만들어줄 수 있는 게 그 유일한 게 배고픔이에요, 아이들. 그래서 배고플 때, 그리고 더 좋은 게 아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리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성을 교육하는데 5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긴 한데, 고리들이라는 사람이 말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에서 아이가 설거지를 하는 게 참 좋거든요.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연습한 아이들은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말고 지가 먹을 때도 가만히 있다가 채를 좀 막 먹고 그것도 배부르게 먹고 치우지도 않고 아무것도 역할을 안 하는 것. 물론 어릴 때 그럴 수 있어요. 그걸 뭐 100%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점진적으로 10살 때 전까지는 그럴 때 자기가 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게 필요해요. 계란 프라이 하나 해. 그럼 지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불을 켜야 되는데 이게 뜨거우니까 조심해야 되죠. 프라이팬을 넣죠. 불을 켜고 불 조절하고 기름 두르고 이게 전체적인 체험이잖아요.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 아이들의 뇌가 연결이 됩니다. 그냥 잘만 뒤집는 거 하나만 하면 그것만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 아들도 다니는 학교가 뭐냐면 그런 거래요. 밭에다 뭘 심고 봄, 여름, 가을 다 가서 자기가 하게 만들거든요. 그 전체를 체험하게 합니다. 그럴 때 뇌끼리 연결이 돼가지고 나중에 어떤 일을 맡길 때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중요하고 그래서 대뇌만 쓰면 성공했던 시기는 이미 지났고요. 대뇌 밑에 잘 밝혀지지 않는 무의식의 레벨을 잘 써야 됩니다. 이 무의식의 여러분 제가 더워서 옷 좀 벗겠습니다. 그 기발한 발명을 만든 사람들의 특징 아십니까? 꿈에서 발견을 해요. 자다가 이런 비몽사몽간에 깨닫습니다. 무의식 가운데 기발한 생각들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많으세요? 골몰이 생각할 때는 잘 모르다가 무의식 가운데 부지무의식 가운데 뭐가 딱 떠올라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이런 건 기억 못 하세요? 됐습니다. 말을 말이요. 농담입니다. 예,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대뇌피질, 이성을 담당하는 외우고 암기하고 이해하고 분석하는 뇌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뇌, 느끼고 체험하고 깨닫고 통찰 얻고 전체 상상하고 이런 무의식에 붙어있는 뇌가 활성화될 때 그때 전체 뇌가 아주 탁월하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창의로 가는 거죠. 근면성실이 안 중요하단 말이 아니에요. 자네도 중요해요. 근데 자네만으로 가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고요. 전체 뇌를 통해서 몰입과 통찰과 전체를 보는 통섭의 시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넘겨주시면. 자, 이 고리들이라는 사람을 제가, 이제 이분이 쓴 책이 몇 권이 있어요. 근데 책을 나중에 제가 책을 이제 여러분 권해드릴 건데 이 책이요. 책 읽기 정말 죄송합니다. 되게 이게 책이 불편합니다. 이 저자가 약간 너무 많이 책을 읽어서 약간 미쳐진 것 같은데 책을 너무 불친절하게 많이 써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 어렵게 써놨어요. 예, 근데 제가 볼 때 너무 깊이가 있어요. 너무 많은 정보와 경험을 통해서 책을 쓴 분이에요. 제가 볼 때 되게 기독교적인 게 많아요. 물론 이상한 것도 많아요. 뭐 이렇게 이상한 것도 많이 보는 분이긴 한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제가 제일 핵심적으로 5가지에 어떻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통소편 인재가 될 것인가에 대해 이분의 이 내용이 좋아서 한 장에 요약해서 이거 지금 책 한 2권짜리입니다. 제가 집중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분도 말하는 게 뭐냐면 인성과 창의성을 2개를 뽑아요. 인성이 성령의 열매라고 본다면 창의는 사역적인 거라고 보는 거죠. 저는 존재와 두잉, 비잉과 두잉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에 대한 뇌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존재도 중요하고 두잉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물론 비잉에서 두잉이 나오는 거지만 그래서 비잉을 잘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고 아까 동기라는 것도 비잉적인 의미예요. 어떤 것을 보고 이걸 더 동기를 유발하고 덜 동기를 유발할 수 있지만 그런 차이가 좀 생기겠지만 동기 자체가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가 훨씬 중요한 거죠. 예, 그런 내적인 것인데 이분은 이렇게 이제 봤죠. 갈망, 넓이, 깊이, 집중, 끈기 이래 보면 다 되게 간단해 보이죠. 설명 좀 드릴게요. 이게 처음 말씀드린 음식이 뭐냐면 10세 전의 아이들 동기가 충만하고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뇌를 만들기 위해서 배고픔을 줘라는 거죠. 배고프라는 게 꼭 먹는 것만 의미하는 거 아니겠죠. 불편함을 주라는 거죠. 불편함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는 심한 불편함을 주면 안 되겠죠. 10세 전에는 아직 약하니까. 불편함을 극복할 만한 것들을 한번 불편을 극복하면서 극복한 그 보람감을 느껴보라는 의미가 되고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배고픔. 그래서 갈망을 만들 수 있는 욕구를 욕구가 뇌 전체를 통해 볼 때요. 밑에까지 오는 욕구가 있고요. 전체를 다 휘감는 욕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욕구는 중독적인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욕구는 전체 뇌를 전체를 휘감는 욕구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욕구예요. 이런 욕구가 많은 사람들은 인류를 생각하게 되고요. 그 휴머니티를 생각하게 되고요. 되게 인간성이 있는 욕구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책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오면 도파민이 여기까지 쭉 올라오면 그런 전체를 보는 욕구를 가질 수 있고요. 여기까지 올라오면 이제 부분만 보거든요.
비물질적인, 전체를 휘감아야 인격적인 건데 중간만 오니까 비인격적인 거죠. 비인격적인 그 욕구 말고요, 인격적인 욕구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갈망을 통해 만들어지고 배고픔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것이 도파민의 주를 이제 관여하는 건데, 시트루인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활성화가 되면 오래 산답니다. 공부를 잘하면 오래 살아요. 네, 물론 다른 요소들도 있겠지만 이게 뇌과학적으로 시트루인이라는 그 활성화시켜서 수명이 연장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오래 살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게 그만큼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아이들 늘 배부르게 살아간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문제라는 거고. 근데 이 도파민이 여기까지 오는 도파민 기억나십니까? 요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땅콩 해양하신 분 있잖아요. 네, 갑질 많이 하시는 분들, 여기까지 올라오는 분들이에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분들은 권력욕이 대단해요. 도파민이 이렇게 막 욕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류의 욕구가 아니라 권력에 대한 욕구, 돈에 대한 욕구. 지금도 이제 대통령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눈도 없고 그런 거예요. 이게 틀이 안 만들어진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갈급함이 있고 그런 걸 통해 배고픔을 극복하는 그런 배고픔의 시간들이 있으면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또 해줘야 될 것. 이건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넓이를 제공해야 돼요. 넓이를. 지금 우리 학교의 문제가 그거죠. 넓이가 없어요. 여러분 탁 트인 곳에서 공부를 많이 해보셨나요? 연구를 해보면요, 창문이 큰 학교랑 작은 학교랑 공부를 창문이 큰 학교 애들이 훨씬 잘한답니다. 넓이라는 것이 주는 것이 되게 많거든요. 안정감도 주기도 하고요, 상상력을 주기도 하고요. 우리의 해마라는 곳이 기억력에 중요한 곳인데, 특히 넓이가 이렇게 있는 경우는 안정감, 상상력, 이런 안정감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안정감이 있을 때 머리가 돌아갑니다. 불안하고 위험스러우면 머리가 돌아가요? 도망갈 마음만 가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면 공부를 안 합니다. 머리가 안 돌아가고 능률이 안 올라와요. 근데 아이들의 적은 누구예요? 보통은 죄송한데 엄마가 많이 되거든요. 아빠는 더 하고. 그게 내 발 따라해도 그러긴 해요. 그 아이들은 엄마의 잔소리를 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적이 집에 있으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근데 부모 입장에서 적이 안 되기가 힘든 것도 사실인 건 같아요. 왜? 부모는 이미 청소년기를 지나가지고 그 마음을 이제 공감을 잘 못해요. 여러분 죄송한데 우리가 이제 자녀 공감도 했지만 공감 잘 안 돼요. 안 돼. 네트에서 보면 저 죽일 놈이 되잖아요. 그죠? 네트에서 보면 저렇게 공부 안 하고 게으른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걔 틀에서 보면 아닌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아이들이 집에 있어도 별로 안 넓어. 그 쥐를 넓은 데 키우는 쥐하고 좁은 데 키우는 쥐 수명이 또 다르죠. 넓은 데 키우는 쥐가 2배 이상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 수명이 잘 살기 위해, 오래 살기 위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다양한 체험. 우리는 이제 학교에 붙여가지고 다양하지 못한 체험, 공부 위주의 체험 좁게 만들고, 그죠? 쉬는 시간 10분밖에 없고, 요즘 10분밖에 없나요? 그런 식의 삶을 통해 아이들이 과연 얼마나 뇌가 확장될 것이며 얼마나 사색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주도적 전체 체험이 의미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넓으면 지가 하고 싶어서 갈 데가 많지 않습니까? 전체 체험 기억나시죠? 전체를 다 체험하는 것들을 아이에게 줄 필요가 있죠. 이 넓이를 통해는 무의식과 의식이 연합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제 말 이해되시나요? 무의식과 의식이 연합된다는 건 뭐냐면 뇌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무의식은 잘 안 쓰고 의식을 많이 쓰거나 무의식이 조금만 쓰여지는데, 무의식적인 직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전체 뇌가 되면 큰일 나죠. 그런 예가 있다 그러죠.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차 세계대전 같은데 미군이 일본 쪽에 그 이제 비행기를 보내서 폭파하고 와야 되는 게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올 때 레이더에 잡히는 거는 적군의 미사일인지 아군의 비행기인지가 구분을 못 한대요. 그 레이더에는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군의 비행기가 성공했다 칩시다. 그 아군의 비행기가 돌아오는데 가서 실패할 수도 있는데 지금 날아오는 게 아군의 비행기인지 적군의 미사일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을 책임지는 어떤 중인가 그분이 이걸 이제 구분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속도도 똑같고 고도도 똑같고 모양은 알 수 없으니까, 밤이니까. 근데 이분이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구분을 해서 딱 찍었습니다. 오는 것을 격추시켰나 그랬을 거예요.
오는 것을 교육 안 시켰어요. 안 시키면 적군의 미사일을 우리가 당하는데 알고 보니까 아군의 비행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군에서 놀랐어요. 이걸 어떻게 얘가 구분했는가. 놀랍지 않습니까? 구분한 능력. 근데 이분이 직감으로 구분했어요. 직감으로. 근데 이 직감이라는 게 겐또 때리는 게 아니에요. 직감은 뭐냐면 무의식적인 단서를 사용해서 분별한 겁니다. 알고 보니까 아무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봐도 잘 모르는 건데 전체의 무의식을 보는 눈으로 직감적으로만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레벨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었는데 이분이 그거를 캐치하고 제대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답니다. 이게 바로 이게 의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무의식적인 어떤 상상력과 아이디어와 직관력, 사실 하나님의 범위에 포함될 만한 놀라운 것들이었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좀 더 많이 살려내려면 또 말씀드리는 틀이 중요하다, 어릴 때. 예. 그걸 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넓이만 있는 게 아니죠. 깊이라는 것들이 필요하죠. 아이가 사색할 시간과 공간이 필요해요. 깊이. 그래서 보통 10세 전에는요, 어떤 의미로 엄마 품을 떠나면 안 되고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면 안 돼요. 근데 요즘은 엄마 품이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가 위험하게 하면 안 돼요. 엄마 아빠들이 위험하게 하면 아이들은 갈 데가 없어요. 사색할 시간이 없어요. 생각을 키울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당연히 어떤 상상력과 몰입 잘 발전 안 되는 거죠. 아이가 뭘 좀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부모님 소리를 하면 집에 적이 사니까 깊이 사색이가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모의 간섭이 과하면 부모가 여러분 잘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부모는 적절하게 잘 해야 돼요. 그걸 오히려 공부할 때 여러분 초등학생들은 공부에 집중력이 좀 짧잖아요. 그래서 50분 동안 혼자 공부하게 한 친구랑 20분에 한 번씩 가서 엄마가 좋은 의미로 잘 체크해 준 친구랑 다른 집중력을 보여요. 엄마가 체크해 주는 게 맞아요. 근데 맞는데 엄마가 이제 가서 간섭하고 엄마가 체크해 주는 범위가 아이의 집중력을 높일 만큼만 해야 되는데 아이를 무섭게 해버리면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같은 노에피네프린을 하더라도 과음은 무섭게 느끼고요. 적절하면 사람이 긴장해서 공부를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할 때 맡겨놓지 말고요. 20분에 한 번씩 가서 사과도 깎아주시고 뭐 이런 것들을 짧게 하는 게 때로 좋아요. 물론 아이가 더 깊이 몰입을 하면 그렇게는 좀 이제 시간도 인터벌을 두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잘 안 되는 아이들은 그렇게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심하게 아이의 편도, 이 두려움 반응을 일으키는 뇌를 자꾸 활성화시키니까 아이들이 편할 수가 없는 거죠. 10세 전에 음미와 사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이 스마트폰 때문에 잘 안 되죠. 저는 우리 아들이 좋은 게 늘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만화책을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라 안 그랬고요. 지가 원해서. 우리 아들에게 자기 주도성은 성경 만화책 보는 거하고 뭐 만드는 것. 제 아들이 신체형이거든요. 이 기질 중에 신체형인데 되게 유하고 부드럽고 이런 아이예요. 저 닮아서. 네, 그런데 신체 우리 아내가 비웃을 것 같습니다. 이 만드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그런 걸 자기가 좋아하는데 자꾸 몰입하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웬만하면 이제 안 건드리려고 해요. 몰입을 계속 하게끔 하는 거죠. 그런 거는 몇 시간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드는 것도 그렇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하게 하는 거죠. 자기만의 공간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숨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특별히 10살 전에는 야단치면 제가 쪼로로 가서 어딘가 숨어서 이렇게 엄마가 없는 데 가서 이렇게 훌쩍거리기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엄마 앞에서 울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엄마 안 본 데서 울고 자기만의 생각을 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상당히 공부에 중요하죠.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제 다양한 위기를 직접 스스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면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면 수련회 갈래? 싫어. 가면 불편해. 어떻게 갈래 안 갈래? 가볼게. 나름의 자기는 불편함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불편함을 안 만들면 남이 불편하게 한답니다. 우리의 삶에 내 스스로 나를 절제하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를 안 넣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좋습니까? 내가 차라리 내 힘든 걸 만드는 게 좋습니까? 뇌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직접 그러니까 스스로 계획한 거는 틀려도 굉장히 좋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위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과 공동체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는 거죠. 이 봉사를 통해 자존감도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공부라는 것이 좌뇌적인 학교 학습만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집중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하기 싫을 때 쉬었다가 다시 할 수 있고 이런 능력들을 가질 수 있는 5가지 이런 어떤 종류별 교육이 되는 거죠. 이거는 전 성경적이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이제 책이 되게 중요한 것이 포함돼야 됩니다. 근데 책도 10세 이전에는 감동적인 책이 중요하고 감동을 통해 책에 로맨스가 생기면 15살부터는 좀 잡다한 책을 줘도 돼요. 15살부터 사실은. 15살 때까지도 좀 강화시키는 게 좋다고 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15살 이후에는 관계없는 책도 좀 주면 아이가 이미 주도성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하기 싫은 것도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뇌가 되어 있거든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10세 전 아이들은 충분히 놀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학교 숙제는 잘하게 해야 돼요. 그죠? 그건 또 나름의 기본 틀이니까 하게 하지만 나머지 시간에 좀 놀리고 자기 주도성 가지게 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지만 10세대는 내 틀 자체가 원하는 일을 좀 더 많이 하는 게 확실히 맞고 억지로는 좀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양이 아니라 감동이다. 한 권이라도 감동적으로 읽은 책은 평생 기억에 남고요. 그게 자기한 로맨스를 만들기 때문에 첫사랑에 빠지면 그게 쭉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근데 10세 넘어 15세까지는 15세 역시도 지가 원하는 유 쪽을 많이 읽히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15세 근데 요즘 우리나라는 이제 이제 입시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입시 체계에 대해서 또 사회에 적응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런 그 원리를 좀 활용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좀 많이 좀 이렇게 그 이대로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현재 입시 체계와 함께라도 내가 좀 이렇게 시간을 내고 하는 게 훨씬 좋고 사실 10살 전에 이렇게 크고 10살 이후라도 이렇게 크면요 입시도 잘하게 되어 있죠. 왜 못하겠습니까? 이런 걸 통해 끈기가 생긴다니까요. 성실성이 생긴다니까요. 인내가 생기고 아이디어가 생기고 대입 때 사정관한테 할 말도 많아지고 자기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공부를 못해도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외국은 좀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계속 그런 그 서강대 이런 데 보면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면 자 이게 바로 그 보상혈화라는 거죠. 예. 측자핵이라고 잘 안 보이시죠? 측자핵이라는 것이 보상혈화의 중요한 건데 이제 공부를 통해 도파민이 밑에서부터 쭉 나와서 측자핵을 거쳐서 앞쪽 뇌까지 가주면 집중도 잘하고 인격적이고 혈기왕성하면서도 방향성도 있고 드라이브도 있고 이런 데가 되는데 중간에 멈추면 중독도로 간다 그랬죠. 예. 그래서 내재적 동기가 중요하다. 그죠? 해보니까 좋더라. 이런 것들이 계속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원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진짜 우리가 타고난 그 뇌답게 살아가는 거죠. 원해서 하게 되는. 예수님도 원해서 십자가를 결국은 지시거든요. 그죠? 억지로 지신 게 아니고 그게 자유의지 완벽한 구원이죠. 그렇게 할 수 있듯이 그것이 우리의 뇌를 통해 충분히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고 그렇게 키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넘겨주시면 이 보상회로 아까 말씀을 다 드렸죠. 이걸 잘 오락이 아닌 학습.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중독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해요. 의미 중독, 공부 중독. 의미를 느끼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있는 공격적인 뇌를 좀 줄여주고요. 좋은 뇌를 더 발전시킵니다. 보상회로의 특징이 그래요. 보상회로. 그러니까 공부를 통해 보상회로가 많이 될수록 우리는 차분한 아이가 될 수도 있어요. 좋은 의미로. 그 주체성도 갖고 잘 회복되고 어떤 의미를 깨닫는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이 보상회로라는 것이 재밌는 게 이타적인 행위를 할 때도 똑같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을 돕는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남을 잘 돕게 될 수도 있어요. 같은 부위가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하다 공부하기 싫으면 남을 도와보세요. 의욕이 생깁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측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가만히 있으면 활성화 안 되는데 움직이면 활성화돼요. 우울할 때 가만히 있으면 더 우울해지고요. 우울할 때 움직이면 좀 나아져요. 왜? 측자액이 활성화되면서 의욕이 생겨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측자액을 많이 활성화시키는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가 아니면 나쁜 게 아니면 어디나 여러분 좀 이렇게 원해서 뭔가 흥미를 많이 가지시는 것 너무너무 측자액을 많이 이렇게 측자핵이 그런 좋은 의미의 중독이 되면 진짜 중독이 설자를 읽게 되는 거죠. 제일 좋은 중독은 관계적인 그 아름다움을 나누는 그런 것들이 참 좋긴 해요. 그죠? 넘겨주시고요. 말씀드렸던 아이들이 10세 전에 배고파 보지 않으면 바로바로 도파민이 만족이 되면 커서도 바로바로 만족되는 도파민만 원해요. 그게 중독적 도파민이라니까요. 근데 배고픈데 아무도 안 해주는데 내가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참다가 먹고 좋아. 이게 느린 도파민이거든요. 이 느린 도파민을 경험한 친구들은 커서도 뭘 이렇게 참아서 뭘 이렇게 성취해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즉각적인 보상에 눈멀지 않고요. 제 말 이해되시죠? 공부라는 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부어도 열매가 없는 게 공부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보상회로가 발달한 아이들은 부어요, 계속. 그거 자체가 익숙해요. 점점 더.
우리 어른들도 그러지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 조급한 분들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 참고 어떤 걸 수행해내고 뿌듯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만족이 안 되면 괴로워하고 죽고 싶어하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 거죠. 어릴 때 다 이게 측자액이 느린 도파민에게 이렇게 많이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인내 잘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넘겨주시고, 이런 의욕은 사실 비단 도파민에만의 문제는 아니고 뇌 전체에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좀 들을만 하십니까? 좀 어렵습니까? 아니죠. 예. 지루하십니까? 도파민들이 확실히 활성화 많이 되시네. 약간 코티졸로 갈 듯 하다가도 돌아오시고 그러시는 것 같네. 정말 대단합니다. 예. 이런 세 가지뿐만 아니라 의욕을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많지만 특별히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 도파민은 의욕, 불꽃, 하고 싶다, 저기 가볼래, 새로운 것, 그런 것들에 딱 튀는 호르몬이고, 세로토닌은 이제 안정감, 편안하다, 좋아라, 편안함, 다 공부 잘 돼요. 도파민 나와도 공부 잘 되고 세로토닌 나와도 공부 잘 되고, 그럴 때 노에프린이 나오면 집중이 잘 되거든요. 이 세 가지가 잘 나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어릴 때부터 그 틀, 시상, 기억나십니까? 편도, 전대상의 이 사회성내라는 곳, 집중을 담당하는 그곳이 어릴 때부터 관계를 통해 자기 주도성을 통해 잘 개발이 되면 세 가지 호르몬이 큰 무리 없이 나오고요. 이게 나오는 호르몬의 뇌는 중독이 잘 안 빠질 뿐더러 의미 있는 일을 생각하고 좋아하고 공부를 하기를 좋아하고 관계를 좋아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뇌죠. 여러분, 기쁨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쁨하고 샬롬, 평안하고는 형제입니다. 근데 뇌과학적으로 보면 기쁨이 먼저 올라와 줘야지 그 다음 평안으로 가고요. 평안하고 난 다음에 다시 기쁨으로 와야 되고요. 이 리듬이 꼭 같이 있어줘야 됩니다. 평안만 쭉 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퍼져버립니다. 기쁨만 쭉 가면 어떻게 돼요? 미쳐버립니다. 이 리듬이 신앙에도 리듬이 되게 중요하고, 여러분 삶에 다 리듬이 중요해요. 그래서 익사이팅한 일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것만 하시면 안 되고 고요한 일 가운데로 들어가시다가 또 고요하게만 있으시면 안 돼요. 기질에 따라 어떤 게 좀 더 세고 할 수 있지만 둘 다 리듬을 가지고 해야지 공부도 잘 되고 삶도 잘 됩니다. 뇌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너무 무미건조한 삶을 사시면 안 되고요. 너무 맨날 파티만 하셔도 안 되는 거죠. 우리 뇌는 약해서요, 어딘가 치우치는데, 특별히 도파민은 끝없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파티 강도는 계속 죽도록 파티합니다. 죽을 때까지 파티합니다. 왜? 이걸 맛을 봐도 끝없이 나오니까. 근데 이것을 공부로 연결하는 것은 정말 너무 좋은 거죠. 네. 넘겨주시면, 이 의욕이라는 것이 하나님 주신 건데 한 3단계까지 있답니다. 첫 번째는 본능적으로 원래 타고난 의욕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쓰다 보면 그 자율적 의욕이 생기고, 꼭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때 생깁니다. 의욕은 원래 그래요. 여러분, 부모가 시켜도요, 보고 아이들이 그럼 하면 좋겠다 하고 자기가 원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키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 시키기 위해서는 관계가 필요하죠. 누구야, 엄마 볼 때 이게 참 좋은데 한번 해볼래? 호기심도 불러일으켜 좀 아이가 보고 싫어 그러면 또 설득해 볼 수 있죠. 그렇죠? 강압적이 아니라면, 관계적이라면 설득하는 거죠. 그럼 아이가 한번 해볼래? 그럼 지가 원해서 하는 거죠. 지가 원하게끔 만들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너무 조종하듯이 하면 곤란하겠죠. 그렇게 해서 꼭 자기가 세운 만족스러운 목표를 하다가 보면 인류 전반적인 가치적인 의욕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까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도 할 의욕이 없다, 그 친구는 1단계로 가야 돼요. 그렇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도 좀 봐야 되고. 넘겨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의욕이 빠진 우리들 어떻게 의욕을 좀 올릴 것인가? 아마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거 몇 가지 좀 살펴볼게요. 성적이 나쁘고 공부가 싫고 하고자 하는 것도 없고 지능까지 떨어지는 것 같고 자존심도 상하고 열등감이 있는 분 계세요? 그렇다면 쉽지 않은 방법일 것 같은데 말씀드릴게요. 일단 자기를 잃어왔기 때문에 저렇습니다. 여러분, 공부가 안 됐던 거는 자기를 잃어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찾는 과정이면 다 좋아요. 상담도 좋고요, 친구랑 같이 목사님 찾아가셔도 좋겠고요. 한두 번이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좀 깨달아 보셔도 되고요. 자기 주도성이 그나마 되는 곳 있을 거 아니에요. 그나마 내가 하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을 좀 하세요. 공부부터 하는 게 아니고.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럼 공부는 언제 해요? 이미 공부 안 했는데 뭘 지금 공부를 해요? 지금 와서 공부한다고 회복이 안 된다니까요. 늦었으면 늦은 대로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그게 오히려 훨씬 빨라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게 발견되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입을 앞두고 이렇게 못하겠다. 그럼 겨우겨우 대입 치세요. 괜찮아요. 그 다음부터 하면 되잖아요. 20살 가서 하면 되죠. 뭐. 늦으면 그때그때 하면 되는 겁니다. 배짱을 길러라. 이게 우리가 늘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가 더 안 돼요. 그래서 여행도 좀 다녀보고 배짱을 기를 수 있는 것이 뭐라도 좋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 이걸 좀 살리는 것들이 중요하고 오랫동안 좋아할 일을 한 번 더 찾아보는 거죠. 공부 말고. 틀을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부가 재미없는 건데 틀부터 만들어라는 거거든요. 공부부터 하라는 게 아니라 공부랑 같이 하면 제일 좋고요. 자기의 삶에 대한 소유와 애착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좋겠습니다. 넘겨주시면 자, 탓을 중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많은 친구들이 또 부모님도 그렇고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탓할 사람이 많이 또 올라요. 그죠? 애 아빠가 뭐 아니면 우리 엄마가 아니면 제가 그 탓을 할 수 뭐 있겠죠. 자기가 탓을 하겠다는데 누가 말려요. 근데 탓을 한다라는 것은 나의 뇌를 안 돌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뭔가 탓을 하고 있다라는 그 사람에게 문제의 원인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내 뇌가 안 돌아가면 어떤 공부욕도 안 생겨요. 쉽지는 않지만 옆에서 우리가 많이 설득해야 돼요. 이것을 내 걸로 수용해야 돼요. 부모가 그때 나를 안 시켜줘서 내가 이렇게 됐다. 오케이. 근데 지금 어떡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그럼 지금도 계속 부모 탓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내 뇌는 더 우울해지는데? 그럼 지금부터라도 탓을 멈추고 할 수 있으면 자, 이 삶은 내 거다. 내가 어떻게 새롭게 시작하겠느냐? 어떻게 내 삶에 내가 소유권을 가지겠느냐?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찾아갈 수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도파민 분비는 내 탓으로, 그러니까 남 탓 아닌 내 탓으로 생각할 때 돌아갑니다. 감사와 긍정 쉽지 않을 겁니다. 공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전응아 같은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근데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감사를 발견하는 뇌가 바로 발달한 뇌거든요. 뇌로 보면. 감사를 발견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 감사를 수준 낮은 감사는 뭐예요? 로또 맞으면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런 감사는 뇌에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뇌를 파괴합니다. 그것 말고 외양간에 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는 감사를 발견하는 게 좋은데 아이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네가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감사할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뭐가 감사하지? 잘 안 찾아지면 같이 찾으면 돼요. 찾다 보면 찾아집니다. 감사가 중요한 게 감사가 우리 뇌파의 알파파를 만들어서 기억력도 도파민도 막 올릴 수 있습니다. 그거 하려고 감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감사를 했으면 감사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감사를 통해 우리가 뇌가 돌아간다니까요. 감사는 우뇌를 활성화하고 자뇌를 활성화해서 공부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니까요. 공부에도 중요합니다. 긍정은 뭐냐면요. 내가 볼 때 다 부정이야. 내 인생 끝난 것 같아. 아니다. 긍정적을 찾아보자. 여기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걸 찾아보고 여전히 지금 감사한 것도 찾아보고 내 눈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왜? 내 눈은요. 보는데 계속 보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못했고 열등하기 때문에 맨날 그것만 보고 자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좋은 것을 다 놓쳐요. 이미 좋은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놓쳐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보자라는 거죠. 시각을 회복하자라는 거죠. 그래야지 의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티졸이 나올 시간이 됐네요. 그죠? 예,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조금만 도파민을 좀 유지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욕이 살아난다고요? 예, 지금 감사를 해보십시오. 뭐가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의욕이 좀 떨어지잖아요. 감사를 해보세요. 감사. 긍정, 감사. 긍정은 그냥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존재하는 긍정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인 거예요. 그냥 안 좋은데 좋게 생각하자. 이거는 이제 가식이죠. 그거 말고 정말 존재했으나 내가 못 봤던 감사와 긍정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탓을 중지하세요. 강사 탓을 하시면 안 돼요. 그죠? 강사가 지루하게 하니까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벌써 주도적이 날아가잖아요. 아직 살아있는 얘 아닙니까? 여러분 강의를 듣고자 하는 의욕을 살리려면 감사를 하시면서 긍정적으로 탓을 멈추시면 올라갑니다. 현실을 즐기십시오. 그죠? 아이들도 공부 때문에 내가 다른 거 아무것도 못 누리면 어떡해요? 아깝잖아요. 공부만 못하면 됐지. 딴 건 좀 누리자라는 거죠. 그래서 누릴 수 있는 건 누리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전체 과정의 일부다. 내가 지금 3년 공부를 못했다. 괜찮다. 사실 진짜 괜찮아요. 3년 공부 못하면 어때요? 지금부터 다시 새 마음 새 뜻으로 하면 되죠. 괜찮다. 평생에 이게 좋은 경험이 될 거다. 평생의 한 부분이다. 저는 고난당할 때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죽고 싶은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은 끝이 아니잖아요. 내 평생에 이것이 한 부분이고 이 삶이 내게 얼마나 귀한 삶이면 고난이 있겠습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못하고 찌질이 갖고 왕따 당하고
괜찮아요. 그냥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그때 왕따 당할 때 와, 나는 정말 인생 끝났으라고 해석한 사람들은요 20년 지나도 그 왕따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근데 왕따 당할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아 그럴 수 있다.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가볍게 생각한 건 아니지만 전체를 고려해 생각한 친구들은 20년 지나면 그 왕따는 정말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이 그렇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 좀 이렇게 전체 이제 전체 생각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시간들을 가지고 저는 이제 어릴 때 제가 많이 한 건데 반전 드라마 상상 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삼수할 때 재수하고 똑 떨어졌거든요. 미치겠는 거예요. 인생 끝난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삼수할 때 재수 후기 칠 때 아무도 없는 독서실에 혼자 앉아가지고 겨울에 정말 인생 비참하더라고요. 그때는 비참했어요. 그때는 제가 굉장히 루저 같고 친구들 다 그냥 대학 가는데 뭐 바보도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때 계속 반전 드라마를 상상을 저는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 주는 은혜 같아요. 하나님 계속 제가 대학을 붙을 것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여주시는 것들 제가 붙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 현실에 약간의 도피도 안 됐던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상상이 내 안에서 운해를 활성화시키고 기대가 되게 만들고 그것이 현실을 살아가는 힘이 되도록 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전 드라마가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반전 드라마에 이게 대단한 그거지 않습니까? 반전 드라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대로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반전시킬 수 있는 분인데 내가 그걸 못 믿고 있기 때문에 안 믿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솔루션을 찾으면 반전 드라마가 왜 못 오겠습니까? 성적을 올리는 게 꼭 반전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든 뇌답게 쓰면 성적도 올라가겠죠. 인생은 절대 우리가 루저처럼 살아갈 수 없는데 단 내가 계속 루저라고 생각하면 난 루저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뭐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누가 그걸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도와주면 아이들이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많이 해주시고 자신을 믿으라. 참 어려운 이야기죠. 공부를 찌질이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믿겠습니까마는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좀 들어보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도 생각하면서 자기를 믿는 시간들을 계속 같이 가져보는 거예요. 공부를 멈추고 여행을 가든지 하면서 정 안 되시는 분들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넘겨주십시오. 공부 안 되고 힘든 친구들은 단순하게 생각 못하죠. 괴롭잖아요. 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계속 고민하고 있는 한은 해결은 안 나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냥 뭐라도 하면 좋겠어요. 뭐라도. 그게 척자액을 활성화시켜서 의욕을 만든다니까요. 의욕이 만들어져야지 뭘 할지를 깨달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다못해 안 되면 친구랑 손잡고 영화라도 보러 가시고 이렇게 뭐라도 좀 하시는 게 좋겠어요. 계속 괴로워하면서 있지 말고. 공부도 단어 한 단어 외워요. 그냥 외우면 돼요. 쉬운 목표부터 정하자. 이게 이제 뇌 발달의 이게 핵심인데 쉬운 것을 성취하고 나면 그 다음 것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트레이닝 시키잖아요. 마이크 타이슨이니까 옛날에 권투 선수 그렇게 해서 챔피언 됐다잖아요. 실력 지질이 없는데 지보다 약간 약한 상대 이기게 만들죠. 그 다음에 이길 만한데 좀 힘들게 이길 만한 계속 이렇게 점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겨보니까 자기 효능감 생기고 유능감 생기면서 해볼 수 있듯이 너무 지금 공부는 밑바닥인데 입시를 전체를 생각하고 미치는 거죠. 그러지 말고 목표 자체를 쉬운 것부터 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안 되는데 뭐 어차피 그렇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될 테니까 작은 목표부터 세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작은 성공을 여러 번 맛보셔야 돼요. 큰 성공 한 번 맛보는 것보다 내가 작은 성공을 여러 번 맛보는 게 뇌과학적으로 훨씬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늦어도 된다 이 생각을 우리가 같이 좀 하게 해주는 거죠. 근데 부모들이 이런 생각 안 가지거든요. 이미 늦었는데 더 늦으면 어떡해 그러잖아요. 이미 늦었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없어요. 그럼 1년 정도 늦는다고 늦는 게 아니죠. 제가 아는 분이 아이가 보니까 고3 때 보니까 아이가 영 안 되겠는 거예요. 부모님 보실 때 얘는 대학 가면 안 되겠다 싶어. 부모님 나서가지고 너 1년 쉬자. 좋은 말로 인격적으로 1년 쉬면서 우리 다른 경험 좀 해보자. 아이가 그래도 이런데 부모님 괜찮다고 1년 늦는 거 전혀 늦는 거 아니라고 쉬면 우리가 다른 경험 해보자 하고 아이를 1년 쉬게 만들고 이런저런 경험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훨씬 좋은 데 가게 됐다라는 우리가 다 들으만 봐도 좋을 만한 그죠.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그죠. 그 부모님은 됐는데 우리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 그러나 좋은 원리를 쓰고 있는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와 인격적으로 더 친해지고요. 더 1, 2, 3단계 더 개발을 시켜주면서 아이가 결국 공부를 좀 더 할 수 있고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의욕을 불러일으킨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늦어도 저는 제 동기보다 5년 늦었어요. 연수로 따지면 삼수에서 2년 넣고 의사 되고 똑 떨어져가지고 군에 갔다 와서 3년 더 넣고 5년 늦었어요. 5년 늦어 전공이 딱 되니까 제 한 해 윗년차가 저보다 5살이 어린 거예요. 열받죠, 그죠? 새파란 놈이 나한테 막 이렇게 막 시키고 하잖아요. 겸손하게, 그죠?
근데 그게 갈수록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를 깨달아. 전 결혼도 친구보다 제가 37 되면서 결혼했기 때문에 늦었거든요. 예. 근데 많이 늦는데 지금도 많이 늦는 것 같아. 막 돌아가고. 근데 저는 할 만한 것 같아요. 늦는 게. 우리 아내가 들으면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늦어도 좋은 게 방향이 맞는 것 같고요. 속도보다 그냥 잘 가는 것 같아서 저는 감사하고요. 예, 늦어도 전혀 문제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5년 늦어도 지금 제가 제 분야에서 그 친구들보다 한 10년 더 빠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왜? 제 안에 자기 주도성이 있고요. 자랑이라고요? 자랑이 아니고 자기 주도성과 자기 호능감이 있으니까 저는 계속 제 몸을 파는 거예요. 누가 뭐라든 간에. 이게 좋으니까. 이게 내가 할 일이니까. 비전도 찾고 동기도 찾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강의를 아무도 하고 있지 않는 거죠. 저는 감사한 거죠. 제게 주신 하나님의 고유한 거니까 늦는 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무 문제 안 되는 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물어보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빨랐니 늦었니 이런 거 안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새로운 것을 해보는 게 그렇게 내 도파민에게 좋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 그게 뭐든 좋아요. 중독적이거나 이상한 거 말고는. 그죠? 공부도 새로운 것도 한번 해보시고요. 새로운 장소에 가보시고 그러면 뇌가 리프레시하게 되는 거죠. 제가 강의 준비하다 한 번씩 자주는 안 그런데 늘 병원에 준비하다가 잘 안 되면요. 기회만 되면 싸들고 도서관에 갑니다. 이렇게 저기 반디앤 루니스 같은 데 가가지고요. 앉아서 하면 왜 그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커피 한 잔 먹으면서 그죠? 새로운 환경에서 사실 이거 준비할 때 처음에 그거 가서 준비했습니다. 그때 틀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약간 어려운 것, 이제 조금 이게 자기 유능감이 조금 붙으면 약간 어려운 것을 해야 돼. 도전을 해야 돼. 도전함이 없으면 도파민이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러니까 도전을 통해 도파민이 더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다 성경적인 개념 아닙니까? 도전해 보시면. 근데 말도 안 되는 안 될 만한 거 도전하면 안 되고요. 그죠? 예, 좀 어렵지만 내가 한번 해보겠다. 끈기를 가져보겠다 할 만한 것을 도전하고 그때 오는 효능감. 마치 10살 이전의 아이가 배고픈 거 힘들게 하다가 느끼는 보람처럼 어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준 뇌가요, 무지막지하게 기능이 좋아요, 원래는. 좀 많이 쓰시면 좋겠습니다. 어른들 공부 좀 많이 좀 하세요. 진짜. 여러분 이제 40이 넘어가면요, 뇌가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발부동 안 치면요, 이상하게 돼요. 바람을 왜 40대 피우겠습니까, 여러분? 10대들은 기막아라. 바람을 왜 40대에 피우겠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 바람 피우는 이유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부부간에 친밀감이 없어서 그렇지만 제가 별 이야기를 안 해요. 이게 무료해지는 거예요, 삶이. 부부도 보니까 지긋지긋해. 왜? 부부끼리 도파민, 세로토닌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만든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안 만들고 계속 평행을 그걸 살아오니까 보면 지긋지긋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짜릿한 걸 찾는 거예요. 도파민을 찾는 거예요. 술, 담배 다 이게 별로 마음이 없거든. 근데 딱 바람을 피니까 이거 짜릿한 거예요. 숨어야 되죠. 숨겨야 되죠. 아닌 척 해야 되지.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도파민이 올라오니까 막 생기가 막 돋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뇌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릴을 만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도파민 나오는 연습 안 하시면요. 여러분도 모릅니다. 죄송한데 특별히 7, 80대 노인들 보시면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면 도파민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몸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저는 제 평생 소원이 죽기 전까지 강의하고 다니는 겁니다. 평생 소원 중에 하나가. 왜? 이게 저를 굉장히 개발시키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강의 혹시 하십니까? 저는 강의 꼭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이들 공부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 친구 앉혀놓고 강의하면 공부 굉장히 잘 돼요. 친구 없으면 거울 보고 해라 그래요, 실제. 그게 강의 학습법입니다. 거울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 친구들 해볼래요? 쪽팔리니까 아무도 없을 때 거울 보면서 이 앞에 있는 거울에 있는 아이가 내가 가르친 학생이야. 근데 가르치되 연극적으로 가르치대, 연극적으로. 그때 호르몬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조용히 하고 이렇게 연기하면서 실제 연기하면서 입 다물어 뭐 이렇게 연기하면서 가르치고 이것도 몰라 뭐 이러면서 화도 냈다가 짜증 냈다가 내 안에서 호르몬을 우리가 별일을 다 한다 가지고 공부하려고 그죠? 그게 이제 호르몬에 이제 해당되는 공부법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뭘 이야기하다가 그러니까 약간 어려운 것 하시고 원하는 것부터 먼저 배우면서 도파민을 좀 자리 잡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면 여러분 먹는 게 공부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공부에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먹는 것만 교정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십니까? 실제로 먹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히 아이들이 이 패스트푸드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단당류가 뇌에 들어가면 기분이 좋다 나쁘다 막 이러거든요. 꾸준한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패스트푸드가 그렇게 안 좋은 여러 이유 중에 단당류가 사람을 망쳐요. 설탕 좋아하는 분들 기분 좋았다가 금방 기분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상한 조율법처럼 되는 건데 제가 오늘 음식은 다 뺐습니다. 음식이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요. 뭐 이렇게
오메가3부터가 너무너무 많은데 내가 정리하다가 이걸 1시간에 다 할 수 없다. 그래서 뺐어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너무 잘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실 때 음식을 주실 때 이게 정말 필요한데 이걸 우리가 많이 꼬아놨지 않습니까? 이상한 음식 많이 만들고 이것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소고기도 그러니까 풀만 먹는 소고기가 그렇게 풀만 먹는 소고기가 고기를 보면요 3급밖에 안 나오는 거 아십니까? 1급 2 플러스 2급 이거 좋은 고기 아니에요 실제로. 근데 다음에 할게요. 여러분 책 사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먹는 게 우리가 외웠던 게 많은데 먹는 걸 잘 먹어야지 뇌가 잘 돌아가는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 되시면 다니엘 G. 에이멘 우리 다니엘 영어 알죠? 다니엘서 다니엘이고 G는 중간자고 아멘 이름이 다니엘 G. 에이멘이에요. 크리스찬 같아요. 세들백 교회랑 합작해서 뭘 하던데 세계적인 뇌과학자인데 그분이 다니엘 G. 에이멘이 쓴 책이 뇌를 통해 다이어트하는 책도 있고 여러분 좋은 책 많아요. 다이어트 원하시는 분은 뇌과학적으로 해보십시오. 다니엘 G. 에이멘 책이 5권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뇌를 건강하게 하는 책 뭐 이런 게 나오니까 그런 걸 통해서 뭐가 뇌에 좋은지를 꼭 좀 보시고 아이들에게 먹이셔도 좋겠습니다. 자, 모험과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뭐 전체 체험도 되겠고요. 배짱 기르는 것도 되겠고요. 자기만의 스토리도 되겠죠. 고생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을 때 틀이 만들어지고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된다. 넘겨주시면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 애들은 특별히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거 아십니까? 기분이 좋을 때 호르몬이 암기가 잘 되게 만들어요. 실제로. 물론 아플 때도 암기가 잘 돼요. 친구끼리 고무줄 있잖아요. 친구끼리 뭐 같이 배우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하면 좋아요. 외우는데 못 외우면 고무줄 맞아야 돼요. 이게 트라우마 기억법이라는 건데 왜 언제 때릴지 모르는 그 불안함이 있잖아요. 요때 노에피네프린이 나오면서 그렇게 잘 외워집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대신에 친한 사람끼리 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려야 되는 거거든요. 고무줄 튀기 정도는 괜찮잖아요. 자극을 주는 거죠. 근데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효과가 없어요. 친한 친구끼리, 믿음이 있는 친구끼리, 엄마가 하면 안 돼요. 엄마가 하면 그렇게 이제 우리가 못 외우면 한 대 맞게 하는데 언제 때릴지 모르겠게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 굉장히 많이 외워집니다. 우리 의대 때 고락을 할 때 그런 거 많이 해요. 고락을 하면 단기간에 많은 걸 외워야 되는데 다 못 외우죠. 그러면 이제 선배들이 못 외웠네. 10분 줄 테니까 나갔다 와. 그럼 일단 완전 긴장하겠죠. 그럼 책 들고 나가면 10분 만에 다 외웁니다. 그런 거 안 경험해 보셨구나. 그게 노에피네프린 집중해서 나올 때 암기가 막 늘어나는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렇듯이 우리 뇌 안에 긍정 정서가 많을 경우 우리는 굉장히 공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뇌를 만드신 목적대로 훨씬 가깝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을 쓰면 뇌가 건강해져요, 사실은. 요 슬라이드가 필요하시면 제가 오늘 이건 다 설명 못할 테니까 달라고 하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단 여기 계신 분만 보셔야 됩니다. 이거 딴 데 주시면 안 돼요. 하기가 저도 안 보더라, 그죠? 가져가셔도 안 볼 것 같긴 한데 왜 공부를 안 하시니까 안 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필요하면 가져가셔서 한번 보시고요. 넘겨주시고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교육자는 아니니까 10분만 더 쓰겠습니다. 뭐 교육학자는 아니니까 책 보면 공부 잘하는 분 되게 많은데요. 저는 이제 뭐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약간 소음 같은 것들이 있는 스트레스가 약간 되는 장소 있죠. 훨씬 공부 잘 되는 거 아십니까? 물론 기질적으로 그런데 예민한 친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보통 보편적인 아이들이나 어른들은 약간 시끌벅적한 그게 훨씬 우리 안에 약간의 스트레스가 약간 올라오면 코티졸이 약간 나오고 노에피네프린이 약간 나올 때 되게 학습이 잘 돼요. 왜? 뇌가 유연해지거든요. 뇌가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사고도 되게 좋아요. 제가 반대 뉴스 같은 데를 잘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거기 가면 사람들이 앉아 보지만 시끄러워요. 어느 정도는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속에서 제가 자극을 받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잘 됩니다. 해보세요. 해보시면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는 거 잘 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실제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지가 싫으면 빼고 소리 듣고 소음이 있는 것들이 공부에 되게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하고요. 조용한 데서 공부를 원하는 친구들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는 그렇게 하면 되고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움직이면서 공부하는 것만큼 잘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몸을 움직인다라는 것이 뇌를 활성화하고 몸을 움직인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런 도파민, 엔돌핀, BDNF라는 것은 해마를 되게 발달시키는 건데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뇌도 좋아지고 잘 외워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할 때 왔다 갔다 하는 게 맞습니다. 실제 앉아서만 하지 말고요. 다양한 제스처를 써가면서 공부하는 게 좋고 외울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아십니까? 제스처를 만들면 돼요. 뭐 영어 같은 거 외울 때 스튜던트 뭐 이렇게 맞춰가지고 제스처를 하면 굉장히 잘 외워집니다. 특별히 제가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랑 Let me introduce myself 이렇게 할 때랑 같은 자수를 쓰면 영어도 잘 외워지기도 하죠. 몸과 손을 쓴다라는 게 뇌과학적으로 상당히 외울 때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왕따를 무서워 말라. 이게 청소년들이 제일 힘든 이야기예요. 사실은 왕따만큼 청소년들이 힘든 건 없거든요. 근데 오늘 온 친구들은 왕따 당해도 된다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 되게 유명해진 사람들, 되게 훌륭한 사람들 보면 어릴 때 왕따 많이 당했어요. 아니 뭐 그렇다고 합리화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왕따를 두려워하는 게 문제예요. 왕따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친구들은 나를 왕따시킬 수도 있어요. 그건 나쁜 친구들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왕따를 내가 무서워하는 순간 나는 왕따의 피해자가 더 됩니다. 왕따가 누가 여러분들 왕따를 시키면 선생님하고 부모님께 말하세요. 안 되면 교회 목사님께 말하세요. 해결 안 해주시면 저 찾아오세요. 우리 박종호 목사님 보고 해결 좀 해달라 할 테니까 왕따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해결 안 해주기만 해봐라.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넘겨주시면. 자,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하다 보면 공부 양이 많아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책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나중에는 공부를 많이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단 이때 중요한 게 공부를 많이 하는데 효과는 없을 거예요. 안 하다가 하면 더 그래요. 효과 없는 것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밑 빠진 독이기 때문에 효과가 처음에 없어야 돼요. 효과가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겁니다. 왠지 아세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하거든요. 인내력을 기르고요. 코트줄이 나오면서 뇌를 유연하게 하면서 그것이 밑 빠진 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뇌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들도 공부하는데 처음에 잘 안 되잖아요. 안 될 때 씨름하는 게 너무 좋은 시기입니다. 씨름해야지 뇌가 만들어져요.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는 책을 읽는 쪽쪽 이게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기본 지식이 많아지다 보면 의미가 많이 생기죠. 저는 제가 아직 그렇게 뭐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 권을 읽으면 그걸 제 글을 참 잘 만들어요. 그게 의미 기억망이 많아요. 제가 감사한 거죠. 영어 때문에 저는 틀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책은 제가 많이 읽지는 못하는데 한 권을 읽으면 10권 정도 제가 소화는 진짜 해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절대 자랑하는 겁니다. 네, 그렇고. 네. 자,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러기까지 저도 제가 옛날에 제 고민이 뭐였냐면요.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책을 봐도 이게 내게 안 되는 거예요. 한 권을 읽었는데 다 까먹고 모르겠는 거예요. 20대 때. 책 안 읽었거든요. 근데 그때 조금 이겨내고 점점 읽다 보니까, 그죠? 이제는 책을 보면 너무 재밌고,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알겠고, 유튜브 하나를 봐도 내 걸 만들 수 있겠고, 이런 의미 기억망이 많아지고, 이게 다 양에서 나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포기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놀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뭘 많이 알고 있지? 제가 그런 경험 많이 하거든요. 처음에 내가 몰라서 막 찾다가 언제부터 누가 질문하는데 그 부분에 제가 너무 대답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 그러지? 근데 물어보면 답을 내가 다 알겠는 거예요. 책 보지 않았는데도 의미 기억망 자체가 나를 활성화해서 답을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책을 읽는 것만큼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책이 들어오면 이게 의미 기억망이 만들어지면 하나에서 열이 깨달아지는 게 맞아요. 그거는 머리가 좋지 않아도 됩니다. 예. 삼수해도 되고 5년 늦은 저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왜 못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꾸준히 책 읽고요. 지금 너무 성과 기대하지 말고 참고 읽으시면 좋겠어요. 넘겨주시고요. 또 몇 가지만. 집중력 없는 친구들 있죠?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들면 집중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말 듣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친구는 스팟 공부법이라고 누가 설계해 주더라고요. 뭐냐면 10분에 한 과목씩 바꾸세요. 괜찮아요. 왜? 바꾸는 건 새로운 거죠. 이때는 집중을 많이 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집중을 연습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나중에 집중력이 늘어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10분, 20분마다 과목 바꾸고요. 자세 바꾸고요. 그러니까 스팟으로 공부하라는 겁니다. 안 될 때는 그렇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노트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운행이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다 놓치기 때문에 노트를 많이 하시면 좋아요. 노트를 해서 공부하라는 거고요. 그래서 노트가 쉽지 않으실 텐데 노트를 많이 해야지 잘 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 겪고 이해되시죠? 친구끼리 아프게 하는 거. 근데 이거를 예쁘게 아프게 해야 돼요. 뺨 때리고 그러면 안 돼요. 고무줄 같은 걸 살짝 아프게 하면 잘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감정적일 때 공부가 잘 된다. 왜? 기억은 감정입니다. 감정이 있을 때 기억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났을 때 공부하는 거 되게 좋은 거 아십니까? 여러분 화날 때 뭐 하십니까? 실제로 짜증날 때 공부하면 잘 배워집니다. 왜? 짜증날 때 코티졸이라는 에너지가 공부 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실제 그렇습니다. 화날 때 노에피네프 올라왔을 때 그때 화를 내기보다 공부를 하시면 책을 읽으면 잘 외워집니다. 안 믿으시네요. 편안할 때도 책 잘 외워지고요. 화장실에 앉아서 봐도 잘 외워집니다. 화장실에서 앉아서 공부하면 밑은 빠지는데요. 공부는 잘 돼요. 그래서 밑이 좀 단단하신 분들은 추천해 드립니다. 앉아서 희한하게 공부가 잘 된다고 하죠. 제가 이제 화장실에 책이 늘 있는데 한 번씩 보는데요. 한 며칠 하다 보면 책 한 권 다 읽거든요. 그죠? 근데 참 잘 외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내한테 야단 맞죠. 너무 늦게 나온다고. 네.
자,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기분이 막 이렇게 할 때, 흥미로울 때 잘 외워지듯이 화나고 짜증날 때도 전환시키면, 이게 친구들 엄마 때문에 짜증나잖아. 그럼 공부하면 돼, 진짜. 엄마가 짜증나지? 그럼 아우 짜증나면서 책을 딱 보면 잘 외워져. 그동안 안 외워졌던 것들이 막 외워질 수 있죠. 네,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강의학습법은 알겠죠? 누구에게 강의하듯이 재수 취하면서 하는 거고요. 예, 통속편 이제는 넘겨주시면, 예, 이런 거죠. 자, 예, 넘겨주세요. 괜찮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게 다 그런 건데요. 이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인재를 우리가 이제 원하거든요. 실제 기업도 사회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쪽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보시면 되게 부모가 할 게 되게 많죠. 방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부모가 그렇게 제일 어려워요, 그죠? 부모가 아이를 그렇게 모른다죠, 사실은. 부모가 아이를 되게 모른답니다. 부모가 아는 거는 자기 일을 아는 거지 아이는 잘 모른대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아이에게 투사를 하는 거죠. 내를 아니까 안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참 그게 위험하다고 하죠. 예. 넘겨주십시오. 예, 넘겨주십시오. 예, 넘겨주십시오. 자, 멀티미디어는 문제가 되는 거 알겠죠?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은 충분히 은밀한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단순히 이해는 가능해요, 여전히. 스마트폰 자체를 많이 보면 그 책 이면에 있는 내용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 차이가 난답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뇌 기질에 따라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공부가 좀 달라질 수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청각적이 발달한 기질은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잘 되고 시각적으로 발달한 기질은 보면서 하는 게 잘 되는데 청각이 발달한 친구가 시각적으로 뭘 보고 공부하려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질을 좀 아는 게 중요한데 이건 뭐 기질 이야기하면 또 한 며칠 이야기해야 되니까 뭐 이런 기질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기질 이해가 중요하다. 부모님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 중에요. 우리 한국 사회나 뭐 학교에서 좋아하는 건 뭐냐면 진득하게 앉아서 집중하는 친구 좋아하잖아요. 산만하게 돌아다니는 친구 잘 안 좋아하잖아요. 뭐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집중 잘하는 친구는요. 집중을 잘하다 보니까 창의는 떨어져요. 호기심이 없어요. 그 호기심이 없는 단점을 보지 말고 집중 잘하는 걸 보는 게 맞고요. 산만한 친구들은 집중을 잘 못하는데 호기심이 좋아서 창의를 잘 만듭니다. 뭐가 더 좋은 겁니까?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의 기질을 알아야지 얘를. 근데 엄마가 기질이 다르면 느릿느릿한 아이들 보면 속 터집니다. 제가 좀 그래요. 제 문제. 예. 내가 집중을 잘하다 보니까 집중 못하는 아이들이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럼 답답해지죠. 근데 그게 얘의 기질인 거죠. 얘는 집중은 못할지 몰라도 호기심이 많고 뭘 잘 만드는 탁월함이 있는 거죠. 그쪽을 학습하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기질은 잘 안 바뀐다는 요구가 많아요. 그거 바꾸려고 하면요. 애들은 죽죠. 여러분 그 무한도전 멤버들 아십니까? 하다가 2명 안 나오죠. 이거 올리면 안 되는데 노홍철하고 정용돈 두 사람 다 병이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저희들이 추측합니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추측하는데 이 두 사람은요 자기 기질대로 안 살아요. 보니까 만드는 기질 가짜 자기를 자꾸 대중에게 보여줘요. 유재석은 편안하잖아요. 자기 기질대로 사는 것 같아요. 박명수 자기 기질을 안 숨기잖아요. 호통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에게 잘 안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뭐 힘든 게 있겠지만 잘 살아가요. 하하도 그렇고. 근데 두 사람은 결국 문제, 강박증, 뭐 공황장애 때문에 못 나오게 되는 것들이 자기 기질과 다른 삶을 자꾸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뭘 자꾸 봐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고. 이게 또 내 기질도 여러분 잘 모르실 거면 이게 많이 속아 넘어가가지고 내 기질도 잘 모르실 거고요. 자녀 기질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공부 좀 같이 합시다 해서 기질을 좀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넘겨주시면. 이제 다 돼갑니다. 넘겨주세요. 예, 그런 정보 차이가 다르다라는 거고요. 넘겨주시면. 정서가 중요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수면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 수면에 따라서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화 되거든요. 잘 아시죠? 그래서 잠을 잘 자게 해야지 IQ도 올라갑니다. 늦게 자면 IQ가 떨어집니다. 보통 12시 전에는 자라고 그래요. 청소년들은 8시간 자야 됩니다. 청소년들은 늦잠 자는 게 맞아요. 외국에서 늦잠 자기에서 등교 시간 1시간 늦췄더만 아이들 성적이 올라갔다는 보고도 많아요. 아이들은 원래 잠을 많이 자야 돼요. 특히 청소년기는 그렇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부정적인 것만 잘 떠올리는 아이가 됩니다. 잠을 충분히 자야지 긍정적인 것도 같이 떠올리는 아이가 되죠. 넘겨주십시오. 12시부터 5시까지는 꼭 포함해서 잠 자는 게 좋겠다. 뭐 그런 거죠. 스스로 못 일어나는 아이들이면 수면이 부족한 게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잠은 의지를 못 줄이기 때문에 잠 오는데 막 의지로 못 자게 하는 게 안 되고요.
조금 먹이면서 잠 안 자게도 안 됩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요 정도까지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한번 쭉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좀 넘겨주시고. 지난번에 청소년기 특집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넘겨주시고요. 예. 자, 요거, 그 청소년들은 특히 중2 전후로 해서 칭찬, 벌이 효과가 없습니다. 잘. 10살 이전은요, 상 주면 잘하고 벌 주면 안 하고 그게 좀 돼요. 근데 청소년기는 상 줘도 안 하고 벌 줘도 안 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미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목사님 머리도 안 되는 게 뭐 야단치도 안 되고 얼려도 안 되고 잘 효과가 없어요. 친해야 된대요. 친해야지 권위를 이렇게 느끼고, 그러니까 친한 사람 말은 더 듣거든, 애들이. 그지 너희들. 넘어갈게요. 네. 예, 넘겨주십시오. 몰입, 예, 아까 다 말씀드린 몰입과 집중의 차이 말씀드렸죠. 제가 참 많이도 준비해왔는데 넘겨주시고. 네, 넘겨주세요. 시간이 안 돼서. 예, 넘겨주십시오. 쭉 넘겨주세요. 예, 쭉쭉. 아, 예, 책 소개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훈이라는 그 박사가 있어요. 김영훈. 의정부 성모병원의 병원장인 그렇습니다. 이분 책이 제가 보기엔 요즘 좋은 것 같고요. 원래도. 그래서 그분 책하고 이런 책들도 넘겨주시면, 예, 뭐 이런 책들도 좋고, 요 인공지능 시대 창의성 뇌교육은 좀 어렵게 지었지만 뭐 걔도 그렇습니다. 이 책 저는 좋아하고요. 넘겨주시고, 예, 이런 책들도, 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면, 예, 이것도 넘겨주시고, 예, 여러분,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드릴게요. 아이들은 진짜 믿어주는 대로 된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팔을 가지고요, 이렇게 뒤로 돌리면 어디까지 갑니까? 한번 해보시겠어요? 할 수 있는 맥시멈 한번 돌려보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속으로요, 이거를 내가 방금 돌린 것보다 훨씬 더 돌릴 수 있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방금 돌린 것보다 훨씬 더 돌릴 수 있다는 상상을 올려보세요. 머릿속에. 내가 아까 한 것보다 훨씬 더 돌릴 수 있다. 상상하셨어요? 다시 해보세요. 어디까지 돼요? 좀 더 되지 않아요? 더 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 뇌는요, 믿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믿는 대로 되는 게 뇌입니다. 뇌 성향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준 믿음을 믿으면 더 많이 먹어도 되겠죠. 아이들을 믿어주는 것은 아이 뇌와 나의 뇌가 공명을 일어납니다. 진짜 진심으로 믿어주는 내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그대로 전달되고, 아이들은 그것을 미러링해요. 거울 세포를 통해서. 그리고 아이들도 자기를 그렇게 마음먹게 되고 자존감 올라가고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된다. 이걸 마지막으로 긴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